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6월 29일 마지막 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지난주 우리가 주에게 관심을 가졌던 뉴스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저희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꾸준히 저희 유튜브 방송에 또 후원 협력해 주고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네, 세운병원,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이죠. 네, 여러분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영등포 또 대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엠플란트 54 치과, 네, 대림역 이 9번 출구 나가면 하나은행 있는 건물, 그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길동에 있는 멜로우 피부과, 영등포점, 네, 이쪽에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 보고 또 전화 보고 상담했다 그러면 반갑게도 상담도 해주고, 직접 또 찾아가시면은 또 친절하게 진료도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난민도 받는다. 코로나19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보편 지급 기조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래서 정부는 장기 해외 체류자와 일부 제외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네, 이런 뉴스가 지난 6월 24일 오전에 이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죠. 민생회복지원금. 네, 이게 좀 찬성하는 사람, 여론조사를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 국민의힘하고 이쪽에서는 좀 반대하죠. 지금은 국가의 이 채무도 1,000조 원이 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또 무리하게 또 지원을 한다는 것, 더 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 이런 취지도 있고, 그리고 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이 공약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주는 것, 결국은 이 당선 축하금이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이나 지금 이제 여당이 됐죠.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지금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 진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이 추경 이렇게 해서라도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 25만 원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걸 차등 지원하자 해서는 논의 중인데, 네, 어쨌든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거기에 또 주요 관심일 겁니다.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 그리고 영주 자격자, 이렇게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영주 자격자 중에서는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거의 한 10만 명 이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동포분들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같이 이제는 난민 인정자도 이렇게 이제는 부여해주자, 이런 기조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4일까지인가요? 국회에서 13조 5천억 원 추경 예산, 요게 이제는 결정이 되면은 바로 집행에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어느 정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한국 경제, 이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예를 든다면은 3년 이상 아니면은 10년 이상 한국에 와서 근로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세금과 또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거를 무리 없이 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도 부여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어떤 한국과의 또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리고 일부는 뭐 영주 자격이나 뭐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임금 수준이겠죠, 중요하게. 경제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영주 자격이나 또 한국 국적으로 기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임금을 받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또 특히 있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민생지원금 얘기가 들으면서 이렇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에게도 한국 사회에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보다 폭넓게, 그래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들의 어떤 위상 정립이랄까요, 어떤 한국과의 어쨌든 고국에 온 또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을 또 갖기 위해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좀 어느 정도 선까지 해서 정해서 지급을 해준다고 하면은 뭐 상당한 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만 원 평균 그렇게 준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좀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뉴스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한번 볼까요? 국민건강보험료. 네, 지금까지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뭐 흑자였다. 그러나 이 중국 국적자만은 이 적자를 보았다. 뭐 이런 게 주요하게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은 국민건강보험료, 네, 중국 국적자도 지난해 보니까 55억 원 정도가 흑자가 났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서 또 관심을 끕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인 건보 목티가 줄었다. 작년에 55억 흑자를 봤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간 적자였던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대상 국민건강보험 흑자폭도 커졌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한 역량으로 풀이가 된다. 그래서 지난 6월 9일 이렇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2024년입니다. 중국인 대상 재정 수지가 55억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9,369억 원으로 진료 후 급여비로 지출된 금액 9,314억 원 대비 55억 원 많다는 의미다. 네, 2024년 그러니까 중국 국적자가 건강보험료로 낸 비용이 9,369억 원, 거의 뭐 한 1조 원 가까이 되죠. 근데 이 급여로 이 건강 그 의료비용으로 이렇게 지출된 금액이 9,314억 원, 그래서 대략 55억 원이 이렇게 흑자를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머니투데이에서 냈는데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료 흑자, 네, 뭐 이렇게 났는데 이 타국가, 특히 베트남하고 비교를 했는데 베트남은 건강보험료가 1,203억 원 이렇게 흑자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1,933억 원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베트남인들은 거의 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한 730억 정도 이렇게 의료 지급을 한 겁니다. 네, 요거하고 이제 중국자가 비교를 한 겁니다. 이게 이 중국인들은 뭐 인구도 많고 낸 보험료는 거의 그러니까 몇 배 차이예요. 1933억 원 베트남이 냈을 때 중국 국적자는 9,369억 원이니까요.
확실히 뭐 중국 국적자가 상당히 많이 보험료를 낸 거죠. 거의 7배, 5배, 네, 5배 이상 이렇게 많이 낸 거죠. 근데 내 흑자 규모도 보면은, 네, 어쨌든 베트남인은 1203억 원, 그리고 중국 국적자는 55억 원. 네, 뭐 이렇게 또 비교를 해서 가시면 끕니다. 네, 뭐 이렇게 보면은, 네, 뭐 이렇게 이제는 중국 국적자도 이렇게 건강보험료 재정 흑자로 돌아서게 된 거는 지난해 4월부터, 그러니까 피부양자, 한국에 있는 직장 가입을 갖게 되면은 그전에는 뭐 부모라든가 뭐 이런 데 바로 들어와서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서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그러니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빼놓고 배우자나 또 그 형제 같은 경우는, 네, 또 이렇게 한국에 체류해서 6개월이 지나야만이 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뭐 그런 효과를 봐서 그런지 중국 국적자도 이렇게 국민 건강보험 이 흑자, 이렇게 재정 흑자를 보게 되는 현상이 됐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또 중국 국적자만이 재정 뭐 적자를 봤다고 하면서 어쨌든 뭐 중국인들이 먹튀를 한다, 뭐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중국 국적자가 어쨌든 뭐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 와서 직장 가입자도 많지만은 또 지역 가입자도 많고, 그리고 또 중국 동포들은 또 한국에 뭐 자녀들 또 부모들 함께 많이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거의 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돈을 벌면은 중국으로 많이 보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거의 소비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소비하는 것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네, 뭐 중국 동포들의 어쨌든 한국 여러 가지 소비 시장이나 아까는 민생회복 지원금 얘기도 했지만은 얼등하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베트남 사람들은 뭐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있거나 뭐 또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번 돈은 거의 베트남으로 많이 송금해서 보낼 겁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뭐 젊은 사람들 뭐 30대서부터 뭐 40대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에 많이 가는 그런 것도 줄 수가 있죠. 네, 그런 좀 상황, 환경 이런 차이점도 좀 이렇게 보면서 뭐 이런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관심 있게 전해드리는 게 이 뉴스입니다. 조선족이 없으면은 아파트를 못 짓는다. 네, 늘어나는 건설 외국인 노동자의 명함. 네, 비제 한국이라는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자,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난 20일 낸 건설 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전년 대비 1%가량 증가를 했다. 한번 볼까요? 2020년에는 12%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건설 근로자 노동자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12%, 인구가 16만 9,3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한 12% 차지했는데 그때는 17만 6,220명이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때는 13% 조금 올랐죠. 이때는 20만 1,348명이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20만 명대를 넘은 거죠. 2022년부터. 2023년에는 14%로 23만 6,549명. 그리고 또 2024년에는 15% 22만 9,541명. 네, 외국인 건설 인력이 뭐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국적이 확인된 네, 외국인 건설 노동자 가운데서 84%가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 동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2025 건설 현장 리포트라는 것을 이번에 건설 근로자 공제회라는 곳에서
여러분이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공제를 다 아실 텐데, 올해 처음으로 2025 건설 현장 리포트라는 거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편을 냈는데, 그게 2024년 기준일 거예요. 그때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등록된 인력이 외국 인력이죠. 1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여기 통계를 보면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15%를 차지하는 22만 9,541명인데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만 등록된 인력이 14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2만에서 14만 명. 그러면 나머지는, 왜냐면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1억 원 이상 뭐 공공기관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건설 근로자가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량 기업에 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통계를 내니까 아마 14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4만 명이 등록되어 있지만은 거기서도 그냥 국적이 이제 이렇게 판명이 되는 그런 인구는 얼마가 되냐면 한 4만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4만 5천 명. 나머지 6만 명 정도는 뭐 국적이라든가 외국 노동자가 일을 하긴 했지만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4만 5천 명이 구별이 됐는데 이 4만 5천 명 중에서 84%가 중국 국적의 중국 동포들, 조선족 동포들이었습니다. 만큼 전 건설 현장이 외국인 인력이 많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관리가 상당히 많이 허술한 그런 측면에 있다. 이런 부분을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국적별을 이렇게 봤을 때 중국 동포들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거는 그만큼 저는 건설 현장에 있어서 이 중국 동포들의 차지하는 그 인력 비중도 크지만은 또 역시 건설 현장에서의 그 하는 역할 뭐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한번 볼까요?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직종, 내국인과 같은 보통 인부이다. 통상 단순 육체 노동을 하는 잡부로 불린다. 앞선 조사에서 내국인 건설 노동자가 32.3%,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23% 정도가 보통 인부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외국인 건설 노동자 중에서 종사 직종이 형틀 목공이 21.8%, 철근공이 11.7%, 배관공이 6.4%, 내장공이 3.3%. 그러니까 보니까 형틀 목공이 상당히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21.8% 정도를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배관공, 형틀 목공, 철근공, 뭐 전기공, 순, 뭐 이런 거는 이제 내국인 건설 노동자 이렇게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 보도를 낸 것 중에 주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건설 현장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니까 앞서 좀 말씀을 드렸죠. 뭐 2020년도서부터 20만 명대를 넘어서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차츰 건설 현장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침해받는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다 이런 거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동기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 정책실장이라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이 분명 존재하고 그런 직종에서 외국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한국인 수요가 높은 직종까지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내국인의 일감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인 수요가 높은 공정에서는 내국인 채용을 우선으로 하고 불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종은 민주노총 전국 건설 노동조합 강주 전남 건설지부 사무국장이래요. 자비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서 건설 현장에 뛰어든 청년 노동자들이 무자격인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일자리를 잃고 있다. 건설 현장은
값싸게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는 반면 내국인 노동자는 인력사무소에 일감을 찾고자 줄을 서다가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국민과 지역민 고용을 우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제는 내국인들의 채용을 좀 우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국인 인력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잃고 있다라는 그런 저는 인터뷰 기사입니다. 자, 건설 현장에서 이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오래전부터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철근공이나 목공, 타설공에서도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에 따른 건설 현장 인력 공급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2025년 건설근로자 수급전망에서 올해 내국인 공급 부족을 대체할 외국인 노동자가 42만 명 중 24만 명, 한 57%가 됩니다. 불법 근로자로 추산된다. 네.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해 42만 명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24만 명, 그러니까 57%에 해당되는 24만 명이 불법 근로자로 추산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 고용법에 따르면은 건설사는 F-2 거주 자격, F-4 재동포, F-5 영주 자격, F-6 결혼 이민 등 비자 소지자를 제외하면은 고용 허가나 특례 고용 허가, H2를 말하죠. 받아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현재 상당수 건설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재동포 체류자격이나 방문 취업 자격, 영주 자격, 또 결혼 이민자 거주 자격, 또 2-9 중에서 일부 뭐 이런 사람들만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건설 현장에서 상당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또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지적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고용, 내국인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으로 철저한 단속과 감시가 필요하다. 네, 사업주, 고용주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건설업종은 40대 신규 진입 및 구직자가 많은 산업 부문으로 향후 서민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일정 부분 외국 인력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이 발주하는 사회 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공공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공사의 일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2025년 건설근로자 그 수급 전망 요거를 저는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건설 기능 근로자 수요가 182만 4,700명, 182만 4,700명. 건설 기능 근로자 수요, 국내 건설 기능 근로자 수요가 182만 4,700명이다. 그 중에서 내국인 공급은 146만 6,091명. 그래서 한 80.3% 요거에 그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20%, 그러니까 한 35만 8,609명 정도는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야 되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지난해 약 42만 명, 그러니까 35만 8,609명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일한 사람이 42만 명. 네,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니까 2024년 한 22만 명이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2024년도에 일을 한 그 외국인 인력은 42만 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24만 명이 지금 불법 체류 외국 인력이다. 불법 인력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불법 고용을 하는 또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그런 인력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 고용주들이
이런 거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일차적으로 커지는 거고, 근데 이렇게 외국 인력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솔솔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건설 현장에서 국적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인력, 이렇게 보면 한 84%가 한국계, 그러니까 중국 국적의 한국계인 이 조선족 동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족 동포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통계 수치도 실제적으로 그 통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84%가 한국계 조선계 중국인, 그러니까 중국 동포라고 하는 거는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등록된 그 외국 인력은 2024년도에 14만 명이었는데, 거기서 국적이 식별되는 사람들이 4만 5천 명입니다. 바로 이 4만 5천 명 중에서 84%가 중국 동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동포들이 차지하는 거는 뭐 4만 5천 명 중에서 84%니까 뭐 3만 얼마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뭐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뭐 42만 명 정도 중에서 한 거의 뭐 20만 명, 뭐 42만 명 중에서 한 38만 명, 35만 명 정도는 네, 다른 나라 국적자인데 거기에는 24만 명 가량가 불법 체류 외국 인력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지금 뭐 조선족이 없으면은 뭐 아파트도 못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좀 다소 자극적인 뭐 그런 기사로 쓰고 있는데, 네, 뭐 일단은 좋습니다. 이만큼 중국 동포들이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크게 좀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어떤 그만큼 그 건설 현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어쨌든 숙련공으로 일을 또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과연 중국 동포들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 뭐 그렇게 바라보려고 보고 이렇게 기사를 쓰려고 하는 건데, 엄밀히 쭉 따지고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기사를 꼼꼼히 따져보면은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기준을 보면은 전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내국인 포함해서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5%였다. 네, 그래서 뭐 한 22만이 넘게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 인력은 42만 명이었다. 42만 명 중에서 지금 불법 취업, 불법 체류장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57%, 그러니까 한 24만 명이었다. 이거죠. 나머지 한 20만 명이나 이런 사람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건설 근로자 공제에서 이렇게 등록된 거는 14만 명인데, 그 중에서 국적 식별이 가능한 사람들이 한 4만 5천 명. 그 4만 5천 명 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파악돼서 보니까 84%가 중국 동포들이었다. 뭐 이겁니다. 뭐 이렇게 통계를 정확하게 보고 이런 뉴스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취지에서 관심 있게 본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곧 있으면 또 7월 달이 되고 이제 무더운 날씨가 되는데요. 또 여름 휴가철이 가까우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건강 더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식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